안녕하세요. 2022년 2학기 졸업 논문 Graphene Based Nanomaterial for Desalination of Wat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리뷰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Abstract입니다. 그래핀의 특성인 포러스 스트럭처와 웨타빌리티를 이용해 나노물질의 다양한 적용 방법을 제시하여 담수화와 정수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 담수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방법 제시와 현재 한계 및 문제를 제시합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인구수 증가와 산업활동의 방대한 증가로 인해 담수화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물의 양이 1995년 사용량에 비해 50%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용 가능한 담수의 요구량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현재 지구상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대부분은 해수의 형태이고 나머지 3%만이 사용 가능한 담수입니다. 많은 염분 함량을 이유로 해수는 전반적인 사용에 적합하지 않고 기존의 식수 처리 과정은 염분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점과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담수화 공정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담수화 공정의 메인 물질은 그래핀이 있습니다. 그래핀은 탄소 물질 중 0, 1, 2, 3차원 모두를 가질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고 그것의 구조적 유연성 때문에 다른 물질과의 합성 및 그래핀 멤브레인 등 다양한 활용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담수화 과정에 사용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그래핀 기반 나노물질들을 이용하여 물의 담수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고유한 기능과 경제성으로 인해 멤브레인 기술은 담수화 공정에 대해 좋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순수한 그래핀은 불투과성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노포러스한 성질을 가지는 그래핀 쉿, 즉 나노포러스 그래핀은 멤브레인과 접목시켜 높은 투과성과 선택성을 가진 사이즈 셀렉티브한 멤브레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액티베이티드 카본은 10-6승 지멘스 퍼 미터, 화학적으로 생성된 그래핀은 200 지멘스 퍼 미터의 전기 전도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 성질은 해수 및 오염된 물에 있는 용질들과 상호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물의 디살리네이션과 퓨리파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의 다양한 형태의 그래핀은 담수화 멤브레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는 그래핀, B는 그래핀 옥사이드, C는 Reduced 그래핀 옥사이드입니다. 50mg의 Functionalized Hydrogen Exfoliate 그래핀 쉿이 있는 전극을 사용하는 미시라 앤 라마프라후드 실험을 해보면 20회 주기 동안 기본 전극을 사용했던 그래핀에 비해 비소와 나트륨의 제거율이 모두 11% 높아진 값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순수한 그래핀도 비소와 나트륨 제거가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공정을 더하면 그 값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여러 가지 그래핀 기반 물질들을 capacitive deionization 공정을 했을 때 각각의 용량 및 %SAR, 즉 스탠다드 염 제거 효율 등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 그래핀 기반 물질들은 높은 염분 제거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DI, 즉 Capacitive Deionization 공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면 Reduced Graphene Oxide의 CDI 공정을 했을 때 65mg/L NaCl 제거의 경우 3.229mg의 흡착 용량을 갖는 반면 일반 Reduced Graphene Oxide는 1.8mg의 흡착 용량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 Reduced Graphene Oxide의 CDI 공정을 취한 것이 비표면적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래핀 디살리네이션 멤브레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노레이어 그래핀 멤브레인입니다. 파이 오베탈에서 순수한 그래핀은 밀도가 높고 디로컬라이즈한 전자구름을 가지므로 헬륨에 대해서도 불투각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특정 크기와 밀도, 기능을 가진 폴스를 더한다면 이러한 그래핀의 성질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핀의 기공을 더해 멤브레인을 만들고 분자 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담수화 시스템인 RO 멤브레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포러스 그래핀은 비슷한 NaCl 제거율과 우수한 물 흐름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RO 멤브레인이란 리버스 오스모시스 멤브레인으로서 압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은 통과시키지만 용질, 즉 이온성 물질은 거의 투과시키지 않는 기존의 담수화 방법입니다. 이러한 그래핀의 높은 물 투과성은 원자의 두께에 영향을 받으며 담수화 분야의 초기 자본과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인 장점 또한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레이어 그래핀 멤브레인입니다. 모노레이어 그래핀 멤브레인은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사용 가능하고 정밀한 밀도와 크기의 기공을 가지는 멤브레인의 제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모노레이어 그래핀 멤브레인의 한 가지 대안은 스택드 그래핀 옥사이드 나노시트입니다. 그래핀의 구조와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나노시트는 스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층간 수소 결합이 형성되어 안정적인 막을 형성합니다. 그래핀 옥사이드 시트는 2D 나노 채널을 포함하는 highly ordered 필름을 배열하여 원치 않은 용질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물을 투과시킵니다. 또한 산소를 포함하는 그래핀 옥사이드 나노시트의 펑셔널 그룹은 수질 오염을 시키는 물질들을 제거하는 효과 또한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모든 특성은 멀티레이어 그래핀 옥사이드 구조를 담수화 공정에 유리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나노포러스 그래핀 멤브레인입니다. 나노포러스 그래핀 물질은 스택된 그래핀 옥사이드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염분의 투과를 막습니다. 그래핀 옥사이드의 경우 이온 흡착으로 인해 그리고 나노포러스의 경우는 이온의 크기와 일렉트로스태틱의 상호작용의 이유로 염분의 투과를 막게 됩니다. 하지만 스택드 그래핀 옥사이드는 나노포러스와 다르게 2D 나노 채널 형성과 낮은 마찰력으로 인해 물 투과율이 더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핀의 하이드로포비시티를 상향시켜 비표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핀의 높은 초소수성의 표면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다른 물질들과의 조합 또는 여러 제조 공정의 적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NN 다이메틸포르마이드의 폴리비닐리딘 플로라이드 그래핀 현타입 젤에 솔벤트 체인지와 프리즈 드라잉을 적용했더니 하이브리드 젤의 상층은 덴스하지 않고 마이크로 스케일의 거칠기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래핀을 적용했을 때 153도의 매우 높은 물 접촉각을 갖는 젤의 나노 스트럭처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핀을 화학적으로 변형하는 것은 소수성을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초소수성 그래핀 옥사이드 필름 합성을 위해 옥타데실 아민을 그래핀 옥사이드 싯에 화학적으로 그래피팅하여 물의 접촉각을 163.2도로 올리고 3.1도의 낮은 히스테리시스를 갖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취한다면 그래핀 기반 나노 물질들의 물에 대한 표면적을 증가시켜 최대한 많은 양의 물들을 통과시킴으로써 담수화의 속도 또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핀 생성에 사용되는 주요 방법은 금속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다이렉트 그로스, 마이크로 메커니컬 익스폴리에이션, 익스폴리에이션 인 어 솔벤트,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 프리 가스 페이즈 신테시스가 있습니다. 그래핀 옥사이드의 경우 흑연의 산화와 썰말, 케미칼, 그리고 일렉트로 케미칼을 통한 환원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후 합성된 그래핀 옥사이드 플레이크들은 용액에 남아있기 때문에 흡착 과정이 완료된 후 남아있는 그래핀 옥사이드를 제거하려면 추가적인 여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용액에서 제거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래핀 옥사이드 고정화를 시켜줘야 하고 이 고정화는 후에 다른 물질의 주기적인 흡착, 탈착 반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노파이버 레이어 사이의 인트랩먼트를 통해 만들어진 그래핀 플레이크가 3D 구조로 배열되고 이러한 배열과 그래핀 옥사이드 고정화는 오염 물질의 흡착, 탈착에 대해 도움을 줘 멤브레인의 정화의 효율성까지 향상시킵니다. 외에도 2D 그래핀 시스로 만든 thin 멤브레인은 역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포텐셜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핀 기반 나노 물질들은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래핀 나노물질은 신체의 피지올로지컬 배리어를 통과할 수 있고 신체 조직에서 혈관계의 흐름을 통해 디스펄스 될 수 있습니다.
신체로 들어간 나노물질들의 주요 작용 메커니즘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 즉 활성산소 종들을 생성할 수 있어 세포 내 칼슘 농도에 영향을 미치고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활성화하여 사이토카인즈를 변화시켜 세포 내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또한 ROS는 DNA 손상, 유전자 전사 변경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에 피해를 주는 예를 들자면 일부 그래핀 기반 나노물질은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되어 호흡기관에 침착될 수 있으며 기관지를 통해 쉽게 침투하여 폐 호흡기로 들어가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핀 나노물질의 독성의 메커니즘이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핀의 사용이 점점 광범위화되고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와 함께 독성에 대한 연구와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노 소재는 그 크기로 인해 고유한 특성으로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합성된 나노 물질은 안전한 에너지와 깨끗한 물의 생산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물질이자 담소화의 중요한 대체제이고 그 이후로 탄소 기반 물질들 중 그래핀 분야는 멤브레인 및 워럴 디살리네이션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그래핀의 고유한 성질인 웨타빌리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탄화수소가 없는 제조 및 변형 방법이 필요하고 또한 그래핀 옥사이드와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의 웨타빌리티를 수정하는 방법은 많은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체 방법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표에는 담수화 기술에서 그래핀 기반 나노 물질의 장점과 한계를 요약한 것인데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사용 가능한 담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노 기술이 담수화 공정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핀과 나노 소재의 담수화에 적합한 포러스하고 웨타빌리티한 구조와 그것들을 이용하여 그래핀과의 합성을 통해 기존의 RO 담수화 공정에서의 한계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모노, 멀티, 나노포러스 그래핀 멤브레인을 만들어 물질의 투과성을 조절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그래핀의 구조를 모디피케이션해 그래핀의 물 접촉각, 즉 초소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표면적을 높여 물에 대한 접촉을 용이하게 만들어 물 투과 속도를 올렸으며 또한 그래핀 옥사이드의 고정화를 통해 나노파이버 레이어 사이에 3D 배열을 유도시켜 오염물질의 흡착, 탈착 또한 유도하였습니다. 각 분야마다 담수화의 각기 다른 부분을 향상시켰습니다만 아직도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그래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발전으로 새로운 제조 및 수정 방법의 개발은 담수화 분야의 추가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그래핀 나노물질의 우발적인 사용으로 인한 독성과 환경적 위험, 그리고 그의 영향입니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잘 분석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수질 정화 및 담수화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위험 평가 및 지침 규정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상 그래핀 based nanomaterial for desalination of wat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리뷰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